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을 이슈와 같이 묶어서 어떠한 이슈들을 봐야 이러한 상승세에 같이 올라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방산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K방산의 입소문이 퍼져만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쪽에서도 한국을 잠재적인 파트너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에서 유한양행, 랭라자 효과를 충분히 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도 앞서는 흐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의 신흥 강자죠. 이제 APR 쪽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뷰티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 중립과 첨단 산업 둘 다 잡으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비를 늘린 네덜란드가 한국은 잠재적 파트너라고 강조했고요. 남양유업이 자사주 4269주를 소각하기로 하고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유한양행 랭라자 효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앞섰고요. 이젠 근손실 걱정 없는 비만 치료제 개발 나올 수 있을까요? 한미약품이 비공개 파이프라인이었던 신개념 비만약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APR이 영국에 진출해서 현지 K뷰티 유통사에 입점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원전 발전에 기여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활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원전 산하경 원로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원전 생태계 복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고 지난 7월에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외국 파트너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의 가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이탈리아의 원전 도입 움직임은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리기술, 우진엔텍 등 종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2021년 이후에 12,000원에서 16,000원 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16,80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국방비 확대 소식입니다. 네덜란드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을 잠재적 파트너라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9일 우리의 국방 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한국은 굉장히 신속하게 무기 납품도 할 수 있고 이는 일부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러시아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24억 유로 늘어난 2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조 4,5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브라켈만스 장관은 서울에서 어제 개막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K방산은 그간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었죠. 네덜란드와도 방산 수주 계약 소식이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산주로는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등의 종목들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남양유업의 자사주 소각 액면 분할 소식인데요. 남양유업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할 자사주는 4269주이며 총 231억 원 규모인데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19일입니다. 남양유업은 또 유통 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해 한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액면 분할 안건이 다음 달 25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 20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측은 올해 경영권 변경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가 이 소식에 오늘 화답할지 반응 지켜보시죠. 다음은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간 8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세계 폐암학회에서 렉나자 관련 초록 8건을 공개했습니다. 렉나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2021년에 존슨앤존슨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수출한 국산 신약인데요. 지난 8월 20일 존슨앤존슨의 항체 신약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죠. 이번 초록 공개에서 특히 표준 치료법으로 활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렉나자를 비교한 결과가 나왔는데 22개월간 환자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렉나자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5개월로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소의 16.1개월보다 더 길었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란 환자가 암의 진행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또한 고위험군 환자에서 타그리소보다 렉나자가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40조 원에 달하는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국산 항암제 렉나자가 타그리소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7조 7,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인데요. 오늘장 유한양행 우선주, 오스코텍 등의 주가 반응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한미약품의 비만약 개발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위고비, 젯바운드 등 기존 비만약 복용 때 생기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개념 비만약 후보 물질을 연말에 공개합니다. 한미약품은 오는 11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미국 비만학회에서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새로운 비만약 후보 물질의 비임상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릴리의 젯바운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 비만약은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있지만 지방과 근육량까지 같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이번에 공개하는 약물이 GLP-1 계열 비만약과는 전혀 다른 작용 기전이어서 체중을 감량하는 동시에 근육은 늘릴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에페글레나타이드, HM15275 등 두 가지 비만약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세계 비만약 시장은 지난해 기준 8조 원 규모이며 2030년까지 1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비만약 관련 임상 결과에 큰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APR의 영국 진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APR이 영국 K-뷰티 전문 유통기업인 퓨어서울에 입점했습니다. 퓨어서울은 영국 현지에 한국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기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런던 쇼핑 명소인 소호, 웨스트필드, 옥스포드 등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APR은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와 에이프릴 스킨의 제로 모공 패드, 콜라겐 젤리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PR은 최근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국가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직진출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 또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에 총판 대리점 형태로 진출한 모습입니다. APR 측은 새로운 고가를 발굴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PR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상장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리고 40만 원 선에서는 또 저항을 느끼면서 되밀리는 움직임을 반복해왔습니다. 어제 종가는 29만 50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